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뭐 절차적으로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변호인께서 변론을 하실 텐데 순서대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뭐 변호인 외에 피고인께서 직접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뭐 연이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한독수 피고인 측에서 먼저 변론하시겠습니다. 의견 진술하시죠. 네. 예, 피고인 한덕수의 변호인 박기웅 변호사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이 사건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본 공소 사실은 특검법,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사, 기소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공소장 1번주에도 위배된 공소 제기이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당연히 기각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진술 말미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인 피고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그 임명에 관한 직무를 포기한 것도 저버린 것도 아닙니다. 2024년 12월 26일의 담화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호소였습니다. 당시 여야는 재판관 선출을 두고 유례없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인 피고인 한덕수는 국회가 합의만 해오면 언제든 즉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직무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저버리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호소였으며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하였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조차 이를 임명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에게 설사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의 모임인 법학계,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되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 한덕수의 위와 같은 내용의 담화문 발표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재판관이 헌법상의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어떻게 사후적으로 헌법상 해석에 관한 사안을 직무를 내팽개친 형사범죄로 치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조완창, 정재선, 마은혁 3인을 재판관으로 선출한 후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은 이를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직무를 포기하거나 저버린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10여일간 지연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25년 봄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2025년 3월 24일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당시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관세 전쟁이 극도로 치닫으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국제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응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초유의 산불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는 전 세계에 몰아친 관세 무역 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급을 최소화시키고 전국적 산불 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의 대처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을 바로 임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복귀함과 동시에 바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못하고 12월이 경고하여 그 임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그 12일 동안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직무를 포기하거나 저버린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10여일간 늦어졌다고 해서 그로 인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절차 업무에 어떠한 영향이나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통치자의 숙명입니다. 그 숙명을 다한 공직자에게 왜 며칠 늦었냐며 수갑을 채우는 것은 가혹함을 넘어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피고인 한덕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 임용 및 검증과 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인사검증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항상 제기되어 온 바와 같이 대통령의 인사검증 실패 또는 불충실한 인사검증을 비난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신속한 인사검증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검증 업무 자체가 직무상 권한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실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 신속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증을 실행하는 것은 보좌기관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지명이 가능하다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검증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인식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의 의사를 밝혔을 뿐 검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시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특검은 피고인 한덕수를 피고인 정진석, 김주현, 이혼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률적으로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들이 함께 범죄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속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검증에 관하여 언급한 바도 없는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구성하는 것 역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뭐로 보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소장 1번주에 위배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내란죄 등과는 별도의 범죄로 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는 이완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및 안가 모임 참석에 관한 내용, 헌법재판소의 구성 원리에 대한 특별검사의 자의적 해석 내용, 그리고 아무런 증거나 근거도 없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동기를 자의적으로 추측한 의견 등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므로 공소장 1번주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검법상 기소의 경우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기하여 수사 및 공소 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검법은 예외적인 수사기관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한시적이고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칼날은 오직 법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특검이 특별하다는 명분 아래 법이 정한 범위를 스스로 확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 된다 할 것입니다. 특검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일반 검찰 제도로 다루기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 및 기소 대상을 법률로 엄격하게 열거 및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대하여 일반 검사와 달리 법률에 따른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소 대상 관련 법조문은 범죄 구속 요건은 아니지만 일반 검찰이 아닌 특검의 이 사건 소추의 핵심 근거 조문입니다. 또한 과거 주식회사 GNG의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 조작 횡령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검법들에서도 수사 및 기소 대상에 관한 법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 정도로 중요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소되었다는 일부 사건의 경우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서 특검법상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명시적인 성명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스스로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기소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및 기소 대상과 관련한 적용 법조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바, 만일 이에 대한 특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 주장 입증이 없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이므로 공소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서 말하는 관련 사건이 전혀 아니므로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검 측은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사건이 특검법 12.3 있었던 비상계엄 행위를 둘러싼 제2조에서 열거한 수사 대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이런저런 조문에 모두 해당한다는 모호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 제2조 제1항 9호, 10호, 11호 및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인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범위까지도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리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인 12월 26일 담화문 발표 행위와 그 다음 해인 2025년 4월 초까지의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정한 2024년 12.3 계엄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는 그 행위의 성격도 다르고 시간적 장소적으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인적 연관성도 전혀 없습니다. 특검은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검법 제2조 제10호에서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란 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제출한 증거 기록에 따르면 2024년 12월 26일 무렵에 직무유기 그리고 2025년 3월 24일 이후에 직무유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7일 무렵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일부 변호사 신분의 고발인들에 의해 고발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직후 특검에 이첩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특검이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이첩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특검법 제10호가 정하는 내란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12.3 계엄이 해제된 때로부터 무려 적게는 한 달, 길게는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서 내란 외환 행위와 증거를 공통으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물론 합리적 관련성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특검 측은 인지사건이라고도 주장합니다. 특검법 제2조 1항 제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관련 사건이 맞다고 해도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앞서 본 바대로 공수처 및 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이첩받았을 뿐인 바 제11호가 정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인 양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 수사, 방해, 지연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재판 및 수사라 함은 같은 항 제1호 내지 8호에 범행 이후의 수사나 형사재판에서 발각이나 처벌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서 지연 행위 및 방해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공소장은 그 기재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9호가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수사 중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메모 또는 수첩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당정대 회동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박성재 메모가 아직까지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제출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메모라는 원본 증거가 먼저 이 법원에 최우선적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명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검이 이 메모에 기대어 수사 및 공소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먼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은 메모에 대하여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출받은 것인지부터 밝히고, 둘째, 그 메모가 누구에 의하여 언제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한 다음에, 셋째로 그 증거를 기초로 박성재 장관에 대한 수사가 특검법 제2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혐의를 수사했는지를 주장한 뒤에 증거 공통 주장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본안 심리에 앞서 특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유무를 서면으로 먼저 밝히도록 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특검은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함부로 확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리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사법제도에서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이자 원칙이기 때문입니다.